안녕하세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 멘토링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재학생들의 다양한 전공을 소개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경영학부 김초영, 중어중문학과 임유리, 정치외교학과 주은호 재학생이 직접 자신의 전공과 관련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하니까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경영학부 소개부터 시작해볼까요? 저는 오늘 경영학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김초영 멘토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경영학부 3학년에 재학 중이고 저의 인생 좌우명은 인내를 가지고 항상 성실하자입니다. 경영학과는 문과에 꽂힌 만큼 많은 학생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학과 중 하나인데요. 경영학과에 가고 싶어하는 학생분들을 위해 오늘 경영학과에 대한 꿀팁들을 많이 준비해봤으니 모두 집중해주세요. 먼저 경영학과는 무엇을 하는 곳일까요? 그 전에는 경영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이란 기업, 병원, 학교, 호텔과 같은 조직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주어진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경영학과에서는 그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 방법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죠. 그럼 구체적으로 경영학과에서는 무엇을 공부하고 배우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경영학과에서 무엇을 공부하는지 알기 위해서 경영학의 세부 전공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쉬운 이해를 위해서 제가 세운 가상의 기업 민트초코 엔터테인먼트를 예시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영학과의 세부 전공은 기업의 부서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민트초코 엔터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부서가 필요할까요? 먼저 사람을 뽑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직원의 채용, 임금, 교육을 결정하는 팀을 인사팀이라고 부릅니다. 이에 대해 공부하는 세부 전공이 바로 인사관리입니다. 회사의 필수적인 인재 채용과 임금 문제에 대해서 배우고 공부합니다. 또한 민트초코 엔터에는 기업의 돈을 관리하는 부서도 필요하겠죠? 거래처와의 금전, 회사의 이윤과 주식, 부채 등등을 관리하는 부서를 우리는 회계, 재무팀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경영의 세부 전공, 회계학과 재무학으로 이어지는데요. 우리는 여기서 기업의 돈을 다루고 계산하는 법을 배웁니다. 민트초코 엔터를 우리 회사 직원들만 알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민트초코 엔터에 어떤 연예인이 있고 우리가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하는지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 일을 하는 부서는 바로 마케팅 부서입니다. 마케팅은 경영학과 학생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세부 전공이기도 합니다. 요즘 SNS가 발달하고 마케팅의 방법이 기업의 성공 이유가 확연히 달라지면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전공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즘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전공인 MIS, 즉 경영정보 시스템입니다. 4차 산업혁명 이후 다양한 컴퓨터 기술이 등장하면서 기업에서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할 필요성이 증가했는데요. 이러한 정보 처리 기술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이 바로 MIS 세부 전공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경영학과에 입학하기 위해 어떤 능력을 갖추고 또 어떤 활동을 하면 좋을지 한번 같이 알아볼까요? 먼저 경영학과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수학 실력이 필요합니다. 수학에서 좋은 성적을 갖게 된다면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회계와 재무 수업을 쉽게 따라갈 수 있음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경영학과는 문과에 속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경영학과에 오면 많은 보고서와 과제물을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훌륭한 작문 실력을 가지고 있으면 좋습니다. 또한 많은 기업이 글로벌화 되어가고 있는 만큼 영어 실력도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다면 정말 좋겠죠? 그렇다면 학교에서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비교과 활동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경영학과는 기본적으로 리더십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학급 회장, 동아리 부장 등을 통해 이를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자율동아리 등의 활동 시 경영학 전반적인 학문을 탐구해보는 동아리보다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세부 전공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이와 관련된 활동을 하는 것이 좀 더 구체적이고 특색 있고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경영 동아리에서 경영 전반적인 것에 대한 토론을 하였음보다는 마케팅 관련 동아리에서 배달의 민족의 마케팅에 대한 보고서를 쓰고 토론을 했다. 이런 식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생기부를 작성을 하게 된다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경영학과 입학에 성공을 했다면 졸업 후에는 어떤 진로를 선택하게 되실지 궁금하실 텐데요. 경영학과의 졸업 후에는
진로는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먼저 많은 학생들이 회계사 시험인 CPA를 많이 준비하기도 하고 또 로스쿨 진학을 목표로 공부하기도 합니다. 일반 취업 역시 많은데 공기업부터 사기업, 스타트업, 금융권 등 자신이 대학 때 어떤 커리큘럼을 선택했고 어떤 활동을 위주로 했는지에 따라 다양한 회사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요즘은 또 많은 학생들이 자신만의 창의적인 아이템을 개발을 해서 창업 준비를 하기도 합니다. 또는 대학교를 다니면서 관련 분야를 좀 더 심도 있게 공부해보고 싶다 하는 경우에 대학원 진학 후에 교수가 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유용한 정보 많이 얻으셨나요? 여러분이 꼭 경영학도가 되실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만나볼 학과는 중어중문학과인데요. 우리 유림님과 함께 만나러 가볼까요? 네, 제가 소영 멘토님 다음으로 중어중문학과에 대한 소개를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멘토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이름은 임유림이고 나이는 22살이며 이화여자대학교 중어중문학과에 재학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좌우명은 행복하게 살자입니다. 네, 다음으로 중어중문학과에 대해 간단한 소개를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요. 중어중문학이란 중국의 언어와 문화를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그 진수를 올바르게 체득함으로써 동양의 정신적 근간을 공부하는 학문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는 이화여자대학교 중어중문학과의 교육 과정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1학년 때는 중국의 문화와 어학에 대한 개관을 배우고 2학년 때는 역대의 저명한 문장을 통한 고문과 현대문을 습득을 합니다. 3학년 때는 시와 산문, 사, 고, 현대문학 등의 본격적인 중국 문화에 대한 접근을 시작하고 4학년 때는 희곡과 소설, 회화, 작문, 경서, 기자백과 등 중국학 일반의 포괄적인 이해를 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다음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중어중문학과만의 장점에 대해 알려드릴 텐데요. 이화여자대학교 중어중문학과에서는 파고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8학기 중에 한 학기를 중국 상해에 있는 복단 대학교에서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파고스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중어중문학과를 졸업하신 선배님들이 어느 분야에 진출해 계신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첫 번째로 기자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두 번째로 교수님이 되신 분들도 있어요. 그 다음으로 전문 통역자, 선생님, 출판사 취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중어중문학과를 희망하고 계신다면 다양한 진로로 꿈을 펼쳐나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다음으로 정치외교학과에 대해 은호 멘토님께서 설명해 주실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정치외교학과에 관해 소개드릴 주은호입니다. 정치외교학과, 한 번쯤 들어보셨을 학과인데요. 대부분의 학교에서 정치외교학과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일부 학교에서는 정치학과, 외교학과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며 비슷한 학과로는 국제학과, 국제관계학과가 있습니다. 정치외교학과는 기본적으로 현실 정치를 분석하는 방법을 배우는 학과입니다. 또한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국제정세를 연구하는 학문이기도 합니다. 이런 정치외교학과는 여러 갈래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정치외교학과 내에서 다시 세부 전공을 선택하지는 않지만 개인의 진로에 따라 관련 있는 수업을 더 듣기도 합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먼저 비교정치는 선거 방식 등 국가의 정치 체제를 분류하고 비교하는 학문입니다. 다음으로 외교와 관련된 국제정치 분야입니다. 국제정치 분야는 말 그대로 세계 각국 나라들이 어떻게 관계를 맺고 공존하는지 배우는 학문입니다. 세 번째로 정치 사상입니다. 고등학생 친구들이 윤리와 사상 과목과 비슷한 학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정책과 법에 관한 분야입니다. 앞에서 배운 것들을 종합해 정책을 만들고 법을 배우는 기초가 되도록 하는 분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치외교학과는 졸업 후 외교관, 로스쿨, 공무원 같은 직업을 가장 많이 준비합니다. 보통 정치외교학과라고 하면
이번에 정치인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이보다는 외교관이나 로스쿨 진학 준비를 하시는 분이 더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직업에 관심이 있다면 정치외교학과를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정치외교학과를 꿈꾸는 친구들에게 책 2권을 추천하려고 합니다. 외교에 관심이 많고 외교관이 되고 싶은 친구, 혹은 국제 정세를 잘 알고 싶은 친구들은 세계 정치론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윤리와 사상이 재미있고 미국이라는 나라의 근원에 관심이 있다면 페더럴리스트를 추천합니다. 꽤 두껍긴 하지만 그만큼 깊은 내용을 담고 있는 정치외교학과 전공 서적인 만큼 완독에 도전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정치외교학과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학과 소개 시간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평소 원하시던 학과가 있으셨다면 정말 많은 꿀팁 얻어가셨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세 학과 이외에도 정말 많은 학과들이 있답니다. 원하시는 학과에 관한 정보를 좀 더 많이 얻고 싶으시다면 각 대학별, 학과별 사이트에 방문하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모두가 원하는 학교, 원하는 학과에 진학하는 그날까지 저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 멘토링팀이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